형사가 조서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날 대기실 위치를, 화장실 동선을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까? 스토커가 입꼬리를 비틀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누가 다 알려줬으니까 알았지. 형사가 낮게 되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같은 시각 청마의 홍보이사실에서 그 진술을 전해 들은 주미란의 손끝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청마를 노린 칼끝이 실은 청마 안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경찰 조사실의 형광등은 오래도록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붙잡혀온 스토커는 팔짱을 낀 채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철을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행사장 대기실이 어디인지, 화장실이 어느 복도 끝에 있는지, 초대장도 없이 들어온 당신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스토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고는 뜻밖의 말을 흘렸습니다. 저 혼자 알아냈을 리가 없잖아요. 누가 다 짚어줬어요. 그날 몇 시에 어디로 움직이는지까지. 형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서에는 없던 대목이었습니다. 누가 짚어줬다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형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스토커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얼굴은 못 봤어요. 문자로만 왔으니까. 근데 확실해요. 그 안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 그 말이 좁은 조사실 공기를 서늘하게 바꿔놓았습니다. 형사는 조서 여백에 한 줄을 적어 넣었습니다. 내부 조력 가능성. 단순히 정신 나간 한 사람의 우발적인 소동으로 덮으려던 사건이 갑자기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청마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이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준 손이 있었다면 그 손의 주인은 지금 어디에서 무슨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그 문자 지금도 남아있습니까?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토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쪽에서 다 지우라고 했어요. 나도 겁이 나서 바로 지웠고.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흔적을 지우게 한 치밀함이라면 우발적인 소동일 리가 없었습니다. 형사는 옆에 선 후배에게 나직이 지시했습니다. 행사 당일 출입 기록부터 전부 확보해. 초대 명단, 내부 배치도 그날 대기실을 드나든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저 사람 휴대폰, 복원 걸어. 후배가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형사는 다시 스토커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당신을 움직인 사람을 찾아내는 게 당신한테도 나쁜 일은 아닐 겁니다. 스토커는 잠시 형사를 올려다보다가 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처음엔 그냥 몇 마디 하라기에. 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형사가 다그쳤습니다. 몇 마디 하라기에? 그럼 처음부터 누군가와 이야기가 오갔다는 거 아닙니까? 스토커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더 말했다간 자신이 어떤 자리에 서게 될지 그제야 깨달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형사는 그 침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겁을 먹은 침묵이었습니다. 겁을 준 누군가가 저 바깥에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형사는 조서를 덮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 하지만 이 사건은 이제 당신 혼자만의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조사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길게 울렸습니다. 청마의 담장 안쪽을 향한 첫 번째 질문이 그렇게 조용히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무겁게 청마의 심장부를 향해 파고들 참이었습니다. 청마 홍보이사실의 커다란 유리창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주미라는 책상 앞에 앉아 나 부장이 건넨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내용이 간추려진 종이었습니다. 한 줄 한 줄 훑던 그녀의 눈이 어느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누군가 스토커에게 행사 동선을 미리 흘려줬다는 진술. 주미란의 손끝이 종이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 떨림을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이내 손을 책상 아래로 내렸습니다. 이사님 괜찮으십니까? 나 부장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주미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어느새 평소의 단단한 표정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골치 아픈 일이 하나 늘었을 뿐이지.
그녀는 종이를 반듯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이 어디까지 파고들 것 같아? 나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진술뿐입니다. 물증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 사람 휴대폰을 복원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미란의 눈꺼풀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복원해봐야 나올 게 있으려나.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그녀의 속은 전혀 다른 온도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 흔적이 어디까지 남아있을지 오직 그녀만이 아는 계산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운다고 지웠지만 세상에 완전히 사라지는 흔적이란 없다는 것을 그녀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청마 사옥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주미라는 창가로 걸어가 그 그림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도록 공들여 쌓아올린 자리였습니다. 작은 균열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 버렸던 이름과 지웠던 과거가 이 유리창 너머의 화려한 자리를 얻기 위해 치른 값이었습니다. 그 값을 다시 치를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나 부장. 주미란이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경찰 쪽 움직임은 매일 나한테 따로 보고해. 아주 사소한 것까지. 그리고 그 휴대폰 복원건 진행 상황을 특히 신경 써서 알아봐. 나 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그가 잠시 머뭇거리다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혹시 회사 안에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스토커한테 동선을 흘려줄 만한. 주미라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글쎄, 그건 경찰이 밝힐 일이지 우리가 앞서 짐작할 일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돼. 회사 이미지를 지키는 것, 그게 홍보의 일이니까. 나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방에서 주미라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래전 병원 복도에서 두아기를 받고 앉던 그 손이 지금은 청마의 이름을 지키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손끝의 아주 짧은 떨림 속에 그녀만이 짊어진 서늘한 비밀 하나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강영훈의 대표 집무실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아래로는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오전 내내 걸려온 언론 문의를 정리해 보고했습니다. 청마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벌어진 흉기 소동이 하루 사이에 온갖 기사와 소문으로 번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영훈은 손끝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행사 하나 제대로 못 지켜서 회사 이름이 이런 식으로 오르내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불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50주년이라는 이름 아래 대대적으로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 무대에서 흉기가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청마의 격에 흠집을 낸 일로만 보였습니다. 잠시 뒤 주미란이 집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강영훈은 그녀를 향해 곧장 말했습니다. 주이사,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밖에서는 청마가 고객 안전 하나 못 챙기는 회사로 찍히고 있어. 주미란은 차분하게 두 손을 모으고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저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강영훈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심각하게 보는 걸로는 부족해. 이미지가 걸린 문제야. 청마 이름값이 하루아침에 깎여나가고 있다고. 주미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 일을 그냥 덮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청마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계기로 돌려보겠습니다. 강영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절 사태 때 프레임을 통째로 뒤집어 놓았던 그 수완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때도 가라앉는 배처럼 보이던 일을 이 여자는 기어이 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 자네가 하는 말이니 일단 믿어보지. 그가 등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대신 빠르게 움직여. 소문이 커지기 전에. 그리고 경찰 조사 쪽도 신경 써. 괜히 회사 안까지 들쑤시고 다니게 두지 말고. 주미란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가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잘 살피겠습니다, 대표님. 그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안에 방안을 올리겠습니다. 강영훈은 그녀가 나가려는 순간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주의사.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이번 일 자칫하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 그러니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어설프게 봉합했다간 나중에 더 크게 터지니까. 주미라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설프게 덮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대답에는 강영훈이 짐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어설프게 덮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을 주미라는 누구보다 절박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집무실을 나서는 주미란의 얼굴에는 방금 전 고개를 숙이던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서늘한 침착함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일이라면 그녀에게는 이미 익숙한 셈법이었습니다. 다만 이번만은 그 위기의 뿌리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에게 닿아 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병원 특실의 창가에는 옅은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침대에 기대앉아 붕대를 감은 다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흉기에 찔린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큰 혈관은 비껴갔습니다. 그녀는 그날 화장실 앞에서 김정선을 향해 달려들던 칼끝을 떠올렸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그녀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다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복수를 위해 청마의 담장 안으로 걸어 들어온 그녀였습니다. 청마의 사람이라면 누구든 경계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만큼은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 사실이 그녀 자신을 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때 병실 밖 복도가 잠시 술렁였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김정선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걸음이었습니다. 김정선은 침대 곁으로 다가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많이 아팠지요. 그녀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은설은 서둘러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사장님, 여기까지 오실 것 없는데. 김정선은 손을 들어 그녀를 만류했습니다. 그러지 말아요. 나 때문에 다친 사람인데 이렇게라도 얼굴을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정선은 고은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어쩐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은 느낌이 가슴 한편에서 자꾸 밀려왔습니다. 그 낯선 감정이 그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그랬어요? 김정선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몸을 던질 생각을 다 했어요. 자기 몸이 다칠 줄도 모르고. 고은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됐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정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은설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거두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뻗는 자신이 스스로도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색함보다 더 큰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자꾸 그녀를 이 아이 쪽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이 그 짧은 손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선은 애써 화제를 돌리려는 듯 병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필요한 건 없어요? 병실이든 뭐든 불편한 게 있으면 말해요. 고은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사장님. 그 말에 김정선은 오히려 마음이 더 쓰였습니다. 무언가 해주고 싶은데 상대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그 마음이 갈 곳을 잃은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동안은 아무 걱정 말고 몸 낫는 데만 마음을 써요. 김정선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도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는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침대에 기대앉은 고은설의 옆모습이 어쩐지 오래도록 눈에 밟혔습니다. 어째서 이 아이 앞에서만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지는지 김정선은 아직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마음이 낯설면서도 싫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같은 층 복도에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주미란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반쯤 열린 병실 문 사이로 김정선이 고은설의 손등에 손을 얹는 모습이 그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미란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김정선이 고은서를 바라보는 눈빛은 단순히 은인을 향한 고마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뿌리 깊은 끌림이 스스로도 알아채지 못한 유대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끌림의 정체를 이 세상에서 오직 주미란 한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 병실 안에 앉아있는 아이가 바로 김정선이 낳은 친딸이라는 것을, 오래전 그 병원에서 자신이 제 손으로 김정선의 딸과 제 딸을 뒤바꿔버린 바로 그 아이라는 것을, 주미라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청마의 딸 자리에는 자신의 친딸 강혜라를 앉혀놓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선이 낳은 진짜 딸은 병원 밖으로 버려졌고 그 아이가 지금 고은설이라는 이름으로 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세상 밖으로 밀어냈다고 믿었던 아이가 하필 제 어미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 그 마음을 소리 없이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주미란의 속을 바짝 타들어가게 했습니다. 어미와 딸을 갈라놓기 위해 치른 그 오랜 세월이 저 반쯤 열린 문 안에서 저절로 무너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가 애써 지원했다고 믿었던 진실이 저렇게 두 사람 사이에 저절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끌림이라. 주미라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옛말이 지금 그녀의 눈앞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오래, 그토록 완벽하게 갈라놓았다고 믿었건만 두 사람은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저절로 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미란의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만에 하나 저 끌림이 어떤 계기로든 진실에까지 닿는 날이 온다면 그날은 곧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 생각에 이르자 주미란의 손이 저도 모르게 서류 봉투를 힘주어 움켜쥐었습니다. 이대로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떼어놓으려 들면 오히려 김정선의 마음이 더 깊어질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물길을 막으려 하면 넘치고 터놓으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아이를 아예 청마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여 자신의 눈이 닿는 자리에 두는 편이 나을지도 몰랐습니다. 위험을 멀리 두려다 놓치는 것보다 가까이 두고 손안에서 지켜보는 편이 언제나 더 안전했습니다. 주미라는 그 생각에 이르자 오히려 마음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병실 안에서 흘러나오는 두 사람의 나직한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등지고 선 주미란의 얼굴에는 아무도 읽을 수 없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미란은 조용히 몸을 돌려 복도를 벗어났습니다. 또각또각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또 다른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홍보이사실로 돌아온 주미란은 곧바로 나 부장을 불렀습니다. 나 부장은 밤새 정리한 여론 동향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사님,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행사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청마의 관리부실 탓이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미라는 자료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기사 제목마다 청마의 이름이 부정적인 문맥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안으로는 경찰의 내부 조력 수사가, 밖으로는 관리부실이라는 여론이 동시에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두 갈래의 압박이 모두 자신을 향해 좁혀들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초조함이 명치 언저리에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주미라는 그 초조함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료의 한 대목을 오래도록 응시했습니다. 행사장에서 몸을 던져 김정선을 구한 젊은 여성. 몇몇 기사에는 그 짧은 순간의 용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내용도 섞여 있었습니다. 주미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청마의 허물에서 다른 쪽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이 위기의 방향을 통째로 틀어놓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나 부장. 그녀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청마를 욕하는 이유가 뭐지? 나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고객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미라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청마 안에 목숨을 던져 사람을 지킨 이야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나 부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여성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미라는 자료를 덮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흠집난 이야기보다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에 더 쉽게 마음을 열거든. 청마가 지키지 못했다는 이야기 대신 청마 곁에서 청마를 지킨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위기라는 건 말이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법이거든. 나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여성분을 앞세워서 여론을 돌리자는 말씀이십니까? 주미라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지금 청마에 필요한 건 사람들이 다시 청마를 좋게 볼 만한 이야기 하나야. 청마를 지키려고 제 몸까지 던진 사람이 있다면 그건 청마가 그만큼 지킬 만한 곳이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다음 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계산 뒤편에는 김정선의 마음이 자꾸 그 아이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어떻게든 제 손안에 붙들어 두려는 또 다른 속셈이 함께 얹혀 있었습니다. 여론을 돌리는 것도 어미의 마음을 붙드는 것도 저 아이를 청마 안으로 불러들이면 한꺼번에 손안에 쥘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을 가장 가까이 두는 것, 그것이 주미란이 오래도록 살아남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늦도록 주미란은 홍보의 사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을 반쯤 낮춘 방에서 그녀는 손끝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에는 낮에 병실에서 본 광경이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김정선이 고은설의 손등에 손을 얹던 모습, 그 눈빛에 어리던 낯선 온기. 그것을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될지 주미란은 누구보다 또렷하게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한번 방향을 잡으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법이었습니다. 김정선이 저 아이에게 정을 붙이기 시작하면 그 정은 곧 궁금증이 되고 궁금증은 곧 저 아이의 뿌리를 캐는 손길이 될 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이 닿는 끝에는 주미란이 평생 묻어둔 진실이 놓여 있었습니다.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그냥 떼어놓는 걸로는 안 돼.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억지로 갈라놓으면 김정선의 마음은 오히려 애틋함으로 더 깊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그 마음을 회사가 만들어낸 이야기 안으로 통째로 끌어들이는 것. 청마를 구한 의인과 그를 곁에 두려는 이사장의 온정이라는 잘 짜인 각본 안에 두 사람의 관계를 가둬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김정선의 정도, 세상 사람들의 눈길도 모두 주미란이 짠 틀 안에서만 움직이게 될 터였습니다. 정을 막지 못한다면 그 정이 흐르는 물길 자체를 자신이 파놓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주미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위기를 잠재우는 홍보 방안과 김정선의 마음을 제 손안에 붙드는 계략이 하나로 맞물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의 서류를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그래, 이 편이 훨씬 낫지.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두고 불안해하느니 아예 내 발밑에 두고 지켜보는 게. 그녀는 펜을 들어 종이 위에 짧은 문구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청마를 구한 의인. 위기 속에서 빛난 용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한 줄 한 줄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미 완성된 그림처럼 또렷했습니다. 문득 주미란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래전 갓 태어난 두 아기를 안고 병원 복도에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때도 그녀는 두려움 대신 계산을 택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청마의 딸로 안치고 김정선의 딸을 세상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나는 물러선 적이 없어. 그녀는 낮게 되뇌었습니다. 그 되냄은 다짐이자 스스로에게 거는 최면 같은 것이었습니다. 물러서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그녀는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청마 사옥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그러나 주미란의 방만은 오래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편의 각본이 조용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본의 주인공은 정작 자신이 어떤 무대에 오르게 될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주미란은 나 부장을 다시 불러 앞에 앉혔습니다. 밤새 다듬은 계획을 이제 실행에 옮길 참이었습니다. 나 부장,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행사장에서 이사장님을 구한 그 여성,
그 사람을 청마를 구한 의인으로 내세울 거야. 언론이든 사내 소식이든 사람들 입에 그 이야기가 오르내리게 만들어. 나 부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을 그 미담으로 덮자는 말씀이시군요. 주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덮는 게 아니라 방향을 트는 거야. 사람들이 청마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대신 청마를 지킨 사람을 이야기하게 만드는 거지. 위기의 한복판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세워두면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 나 부장은 감탄한 얼굴로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역시 이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이 이런 방식을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주미란의 눈빛이 잠시 서늘해졌습니다. 받아들이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이왕이면 그 사람을 청마 안에 두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 밖에 있는 의인보다 청마의 식구가 된 의인이 훨씬 이야기가 되거든. 그 말에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깊은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론을 잠재우는 것은 표면의 목적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노림수는 김정선의 마음이 향하는 그 아이를 청마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여 자신의 눈이 닿는 자리에 붙들어 두는 것이었습니다. 위기를 다스리는 손과 눈앞의 이끌림을 통제하려는 손이 하나의 지시 안에서 나란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 부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강 팀장이 그 여성분을 무척 싫어하는 걸로 아는데요. 회사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 강 팀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주미란의 얼굴에 아주 옅은 그늘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강 팀장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자네는 자네 일에만 집중해. 그 말투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미묘한 온도가 실려 있었지만 나 부장은 그것을 알아챌 만큼 눈치가 밝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나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주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서두르되 티는 내지 마.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야 해.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이야기라는 걸 눈치채는 순간 그 이야기는 힘을 잃으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몸에 밴 노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 부장이 물러가고 주미라는 홀로 남아 창밖을 오래도록 응시했습니다. 각본은 이미 첫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본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그것을 쓴 자신조차 온전히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소식은 오래지 않아 디자인팀에까지 흘러들었습니다. 강해라는 복도에서 우연히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청마가 행사장에서 자신을 구한 여성을 의인으로 내세운다는 것, 그리고 그 여성이 다름 아닌 고은설이라는 것. 강해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곧장 홍보의 사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선 강해라는 앞뒤 가리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사님,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회사가 나서서 그 여자를 영웅으로 만든다니요. 주미라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강 팀장, 노크는 하고 들어와야지. 강해라는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여자. 그런데 회사가 그런 사람을 치켜 세운다고요? 사람들 앞에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주미라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강해라가 결코 알아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것은 냉정한 홍보이사의 얼굴뿐이었습니다. 이건 회사의 방침이야. 지금 청마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알아? 이 위기를 넘기려면 뭐라도 해야 해. 강해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필 그 여자냐고요.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주미라는 손에 든 펜을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감정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야, 강 팀장. 지금 중요한 건 청마를 지키는 거지 네가 누구를 싫어하는지가 아니라고. 그 단호한 목소리에 강해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사님이라 부르는 이 사람이 실은 자신을 낳은 어머니라는 것을 여전히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방침이라는 한마디에 짓눌려 더는 말을 잇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강해라는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사님까지 왜 이러세요? 이사님은 늘 제 편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여자를 감싸요? 그 말에 주미란의 손끝이 아주 잠깐 멈칫했습니다. 늘 제 편이었다는 그 한마디가 딸도 모르는 진실 위에 얹혀 묘하게 그녀의 마음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미란은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네 편이니까 하는 말이야, 강 팀장. 지금 이 위기를 못 넘기면 청마도 너도 없어. 그러니 감정은 잠깐 접어둬.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강혜라가 결코 읽어낼 수 없는 다른 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건 이미 정해진 일이야. 받아들여. 주미라는 그렇게 못 받고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강혜라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몸을 돌렸습니다. 정말 너무해요, 이사님. 그 말을 끝으로 강혜라는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주미라는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제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실은 제 어미의 친딸이라는 것도, 지금 제 앞에 앉은 이 사람이 저를 낳은 어미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중의 무지가 주미란의 가슴 한편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기획실장실에서는 차석진이 홍보팀이 올린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흉기 소동을 미담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이었습니다. 문서의 중심에는 고은설의 이름이 놓여 있었습니다. 차석진의 미간이 천천히 좁혀졌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든 채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은설이 청마에 발을 들이는 것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온 사람이 바로 주미란이었습니다. 공모전에서조차 온갖 걸림돌이 놓였던 것을 그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미란이 이제는 도리어 고은설을 청마의 의인으로 내세우겠다고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태도의 변화가 차석진에게는 도무지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이사님?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꿀 때는 반드시 그럴 만한 속셈이 있는 법이었습니다. 차석진은 오랜 기업 생활에서 그 사실을 뼈저리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방안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위기를 미담으로 돌리는 것은 실제로 효과가 있을 방법이었고, 무엇보다 고은설이 위기를 넘기고 청마 안에서 자리를 잡는 길이 열린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 생각에 이르자 차석진의 마음 한구석이 저도 모르게 복잡해졌습니다. 오래전 가슴에 묻어둔 이름이 그렇게 다시 청마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홍보팀 직원이 들어와 방안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차석진은 서류를 덮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방향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진행하기 전에 당사자 본인의 뜻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되면 안 됩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혼자 남은 차석진은 다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당사자의 뜻을 확인하라는 그 말은 원칙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은설이 이 판에 스스로 걸어 들어오려는지를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오래전 그녀가 그림자에 감정을 담아 그리던 그림들을 떠올렸습니다. 솔직해서 좋다고 말했던, 마치 자신을 보는 것 같다고 느꼈던 그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쩌다 이 복잡한 청마의 한복판에 다시 서게 되었는지 그는 아직 그 사연의 전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일단은 지켜보자. 주미란의 속내가 무엇이든 지금 당장 그것을 파헤칠 명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이 일이 흘러가는 방향을 놓치지 않고 눈여겨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명분 뒤에 어떤 계산이 숨어 있는지 그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차석진의 눈빛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청마의 로고가 걸린 사옥이 오후 햇살 아래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병원 특실에 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서현재였습니다. 그는 병실 문을 두드리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은설 씨, 좀 어때요? 고은설은 반가운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변호사님, 여기까지 오셨어요. 서현재는 침대 곁 의자에 앉으며 그녀의 다친 다리를 살폈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소식 듣고 바로 왔는데 그래도 큰일은 아니라니 다행이에요.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은설 씨, 지금 청마 안에서 이상한 기류가 돌고 있어요. 고은설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이상한 기류라니요. 서현재는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가 은설 씨를 청마를 구한 의인으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언론에도 그렇게 흘리고 아예 청마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것 같고요. 고은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서현재가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이었습니다. 은설 씨, 갑작스러운 호의는 고지곳대로 믿지 말아요. 얼마 전까지 은설 씨가 청마에 들어오는 걸 그렇게 막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손을 내민다는 건 그 안에 반드시 다른 뜻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고은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 자신도 병실을 찾아온 김정선의 온기와 회사의 갑작스러운 태도 사이에서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던 참이었습니다.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녀가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청마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어쩌면 제가 찾던 진실에 가까워지는 길일 수도 있지만 서현재가 말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길이기도 하죠. 저쪽이 파놓은 판 위에 은설 씨가 스스로 올라서는 셈일 수도 있으니까요. 고은설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진실을 향한 길과 함정이 놓인 길이 지금 그녀 앞에서 하나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서현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무리하지는 말아요. 은설 씨 몸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고은설은 옅게 웃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늘 제 걱정만 하시네요. 그 말에 서현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 10년 그가 그녀 곁을 떠나지 못한 이유를 그녀는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청마 안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바로 저한테 알려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요. 고은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 혼자였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햇살이 병실 안으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조심할게요, 변호사님. 저쪽이 저를 이용하려 한다면 저도 그 자리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10년을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서현재는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마장학재단 이사장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김정선은 창가에 서서 오래도록 생각에 잠겨 있다가 주미란을 불러들였습니다. 주미란이 들어서자 김정선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 내가 요즘 마음이 자꾸 그 아이한테 가서 말이야. 주미란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을 구한 사람이니 그 마음이 가는 게 당연하지요. 김정선은 옅게 웃었습니다. 그냥 고마운 마음만은 아닌 것 같아. 이상하게 그 아이 얼굴을 보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 말에 주미란의 손끝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김정선이 스스로도 모르는 그 이끌림의 정체를 이 방 안에서 오직 주미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시다면 재단 차원에서 그 아이를 정식으로 도와주는 건 어떠세요? 주미란이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마침 회사도 그 아이를 좋게 세우려는 참이니 이사장님께서 직접 손을 내미시면 모양새도 좋고요. 김정선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네. 자기가 좀 도와줘. 그 아이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돕는 게 좋을지 자기가 세심하게 챙겨줬으면 좋겠어. 주미란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손수 계획을 짜서 챙기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 마음이 편하시도록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다 살피겠어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충직한 홍보이사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김정선 곁에서 그 아이와 관련된 모든 일을 자신의 손으로 틀어주려는 서늘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미와 딸 사이에 흐르는 물길의 폭과 방향을 자신이 직접 정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정선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이상하지, 자기. 나는 그 아이가 뭘 특별히 잘해서 마음이 가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아이가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게 다야. 그 순수한 마음이 진실을 아는 주미란의 귀에는 도리어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어미가 제 딸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애틋하면서도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였습니다. 주미란은 그 마음을 이용해 딸을 손안에 붙들 참이었습니다. 이사장님 마음이 그러시다면 제가 더 정성껏 챙기겠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것보다 제가 뒤에서 조용히 챙기는 편이 그 아이한테도 부담이 없을 거예요. 김정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기 말이 맞아. 그 아이가 부담스러워하면 안 되니까. 주미란은 그렇게 김정선이 고은설에게 직접 다가서는 길목마다 자신이 서 있도록 판을 짜놓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모든 통로에 자신을 세워두는 것, 그것이 그녀가 그린 그림의 핵심이었습니다. 고마워 자기. 역시 이런 일은 자기가 있어야 마음이 놓여. 김정선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주미란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원수를 가장 믿는 사람으로 곁에 둔 김정선은 그 미소 뒤에 감춰진 것을 조금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주미란이 다듬은 홍보 방안이 강영훈의 결재를 받기 위해 대표 집무실에 올라갔습니다. 강영훈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내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행사장 소동을 청마를 구한 의인의 이야기로 전환하고 그 중심에 고은설을 세운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문서의 끝머리에는 그 의인을 청마의 정식 식구로 받아들이는 절차가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로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강영훈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주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론을 이렇게 돌린다. 확실히 자네다운 그림이군. 주미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청마에 필요한 건 방어가 아니라 반전입니다, 대표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 하나가 100마디 해명보다 낫습니다. 강영훈은 손끝으로 서류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아예 청마 안에 들이는 것까지 가야 하나? 주미란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밖에 있는 의인은 잊히기 쉽지만 청마의 식구가 된 의인은 오래 기억됩니다. 그 사람이 청마 안에서 자리를 잡는 모습 자체가 청마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라는 증거가 되는 거니까요. 강영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논리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방안이 지금의 위기를 넘길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 이대로 진행해. 그가 결재란에 서명을 하며 말했습니다. 대신 잡음 없이 매끄럽게 처리해. 괜히 억지스럽게 보이면 역효과가 나니까. 주미란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빈틈없이 처리하겠습니다, 대표님. 서명이 끝난 서류를 건네받는 주미란의 얼굴에는 옅은 만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로써 고은설의 청마 입성은 사실상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한때 그 문을 가장 앞장서서 걸어 잠갔던 사람이 이제 제 손으로 그 문이 빗장을 풀어준 셈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미란에게 그것은 후퇴가 아니라 더 깊은 통제를 위한 전진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선 주미란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며칠 안에 고은설이라는 이름이 청마의 의인으로 세상에 오르내릴 것이고 곧이어 그 아이가 청마의 식구가 되는 절차가 이어질 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매듭을 자신이 하나하나 쥐고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론도 김정선의 마음도 그 아이의 자리도 모두 자신이 짠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미란의 마음 한구석은 어쩐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을 가장 가까이 두는 일이 정말로 안전한 선택인지 아니면 스스로 화근을 품 안에 들이는 일인지 그녀 자신도 완전히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미세한 불안을 애써 눌러두며 그녀는 서류를 품에 안고 대표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긴 복도를 따라 또박또박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에는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스토커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접촉 경로를 하나하나 되짚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행사 당일의 자료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출입 기록, 초대 명단, 그리고 행사장 내부 배치도. 형사는 배치도를 손끝으로 짚어가며 스토커가 움직인 동선을 표시했습니다.
대기실에서 화장실로 이어지는 길, 김정선이 지나가기로 되어 있던 그 통로. 스토커는 그 좁은 길목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장도 없이 들어온 외부인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형사의 눈이 배치도의 한 귀퉁이에서 멈췄습니다. 문서 하단에 찍힌 열람 기록이었습니다. 이 배치도가 행사 전에 외부로 나간 흔적이 있어 그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후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사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내부 배치도가 행사 며칠 전에 회사 밖으로 한번 빠져나간 기록이 있어. 정상적인 결제 라인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말이야. 후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내부에서 누군가 흘렸다는 거네요. 형사는 자료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누군가 판을 짜놓은 거지. 스토커는 그저 손발 노릇을 했을 뿐이고.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청마쯤 되는 회사가 순순히 내부 자료를 다 내줄까요? 위에서 덮으려 들면. 형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파고들어야지. 덮으려 하는 손이 있다면 그 손이 바로 우리가 찾는 손일 수도 있으니까. 그는 배치도를 다시 집어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배치도가 어디로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그 경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한다. 내일 아침 청마 쪽에 정식으로 협조 요청 넣어. 그리고 열람 기록에 남은 접속 시간, 그 시각에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확인해. 후배가 수첩에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형사는 홀로 남아 배치도를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종이 위에 찍힌 그 조용한 열람 기록 하나가 아직은 이름 없는 누군가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형사 자신은 아직 그 얼굴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오랜 경험으로 이런 사건일수록 진짜 배우는 가장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회사를 걱정하는 사람, 가장 열심히 뒷수습을 자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도리어 사건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경우를 그는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끝까지 간다. 그가 낮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이 향하는 끝에 청마의 가장 깊은 곳에 앉은 어떤 사람의 그림자가 서늘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의 정체는 아직 오직 한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발소리를 아직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은 청마 사옥의 복도는 인적 없이 고요했습니다. 주미라는 홀로 그 긴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의 모든 일이 끝나고 이제 그녀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또각또각 울리던 구두 소리가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토커의 진술, 경찰의 수사, 여론, 그리고 김정선의 마음. 그 모든 것의 한복판에 고은설이라는 이름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미라는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얄궂은 일이지.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세상 밖으로 밀어냈다고 믿었던 아이였습니다. 다시는 이 세계에 발을 들릴 수 없도록 그녀는 그 아이의 운명을 통째로 비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는 청마를 구한 은인이 되어 그녀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손으로 열어준 문을 통해 청마 안으로 걸어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주미란을 낯설고 불안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갈라놓았다고 믿어도 인연이라는 것은 저 스스로 길을 찾아 되돌아오는 모양이었습니다.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병실에서 본 김정선의 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미가 딸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그저 마음이 이끌리던 그 눈빛. 그리고 그 딸이 어미를 구하겠다고 제 몸을 던지던 그 순간. 갈라놓아도 갈라놓아도 다시 이어지는 그 질긴 인연이 주미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주미란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불안에 잠식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불안은 판단을 흐리고 흐려진 판단은 곧 실수로 이어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녀가 지금껏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순간에도 감정보다 계산을 앞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가까이 둔다.
내 눈이 닿는 곳에. 그리고 조금이라도 위험한 낌새가 보이면 그때는. 그녀는 말끝을 삼켰습니다. 그 뒤에 이어질 생각이 어떤 것인지 그녀 자신도 아직 완전히 마주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미라는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마음속의 불안이 그녀의 발걸음을 자꾸만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그 인연이 진실에 닿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는 조바심이 그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고은서를 청마 안으로 불러들여 자신의 손이 닿는 자리에 두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무엇을 알아내려 하는지,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 것. 그것만이 이 불안을 다스릴 유일한 길이라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긴 복도의 끝, 어둠 속으로 그녀의 뒷모습이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이튿날 오후 디자인팀 사무실에는 묘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회사가 고은서를 청마를 구한 의인으로 내세운다는 소식이 팀원들 사이에도 퍼진 탓이었습니다. 강혜라는 자기 자리에서 서류를 신경질적으로 넘기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그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대. 이 사장님을 몸으로 막았다잖아. 회사에서도 정식으로 챙긴다던데. 그 말들이 강혜라의 신경을 하나하나 긁었습니다. 그녀에게 고은설은 떠올리기만 해도 이가 갈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사건건 자신의 앞을 가로막던 존재였고 이제는 청마의 담장 안에서까지 자신보다 더 큰 관심을 받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서류를 책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가 그렇게들 대단해서 난리야? 그냥 운 좋게 그 자리에 있었던 것뿐이잖아. 팀원 하나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몸까지 던졌다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 말에 강혜라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계산된 거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청마의 눈도장 찍으려고. 그녀는 스스로도 그 말이 억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그 여자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팀원들이 흠칫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혜라는 분을 참지 못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야.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사람을 영웅 취급이나 하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자존심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자신이 청마의 하나뿐인 상속녀인데 정작 사람들의 관심은 엉뚱한 곳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녀의 자존심을 견딜 수 없이 긁어댔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를 지나던 주미란이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강혜라가 팀원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그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미란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차가운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강 팀장. 강혜라가 흠칫 돌아보았습니다. 팀장이라는 사람이 팀원들 앞에서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면 되겠어? 자중해. 짧지만 서늘한 한마디였습니다. 강혜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사님. 주미라는 더 말하지 않고 눈짓으로 그녀를 나무랐습니다. 팀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은 공적인 질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서늘함 아래에는 딸이 사람들 앞에서 흠을 잡히지 않기를 바라는 어미의 마음이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었습니다. 강혜라가 미워하는 그 상대가 실은 제 어미의 친딸이라는 것도, 그리고 지금 자신을 나무라는 이 사람이 저를 낳은 어미라는 것도 강혜라는 여전히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미라는 그 이중의 무지 위에서 딸을 지키기 위해 딸을 꾸짖어야 하는 기이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강혜라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팀원들은 아무 말 없이 각자의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주미라는 그런 딸을 잠시 바라보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사무실에서 멀어질수록 강혜라의 어깨는 더 깊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까지 초라해지는지 강혜라 자신도 그 까닭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며칠 뒤 고은설은 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병원 로비까지 걸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로비를 지나던 그녀는 뜻밖의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김정선이었습니다.
김정선은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몸은 좀 어때요? 걸어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분에 많이 나았어요, 이사장님. 두 사람은 로비 한쪽의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김정선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은설 씨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고은설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정선은 두 손을 모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식으로 청마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어요? 은설 씨 같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나도 든든할 것 같아서요.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고은설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청마의 이사장이 직접 손을 내미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이 빠르게 교차했습니다. 이것이 저쪽이 파놓은 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서현재의 말을 통해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손을 잡는 것이 곧 청마의 심장부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10년을 벼려온 진실,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사람의 정체가 그 안 어딘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될까요? 고은설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김정선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자격이야 충분하지요. 사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인데. 그 말에 고은설은 잠시 김정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쩐지 낯설지 않은 온기가 그 얼굴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온기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김정선은 그 대답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은설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꼭 오래 알던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쓰이나 봐요. 그 말에 고은설의 가슴 한편이 알 수 없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 역시 이 사람 앞에서만은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 감정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피가 서로를 알아보는 그 순간에도 진실은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이 찾던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설 기회가 눈앞에 열리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사람의 정체가 저 청마의 담장 안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장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지금 뜻밖의 손길에 의해 그녀 앞에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홍보의 사실에는 주미란이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고은설과 관련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언론 배포용 자료, 사내 공지 초안, 그리고 청마 입사 절차에 관한 문서. 이 모든 것이 며칠 사이에 그녀의 손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주미라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나직이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참 얄궂은 일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 서류의 첫 장에는 청마를 구한 의인이라는 제목 아래 고은설의 이름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내리며 주미라는 오래도록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밖으로 내던졌던 이름이 이제 청마를 지킨 은인의 이름으로 제 손안의 서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고은설이 청마에 발을 들이는 것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왔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손으로 그 문이 빗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막기는커녕 스스로 가장 위험한 존재를 청마 한복판으로 불러들인 셈이었습니다. 그 아이러니에 주미라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웃음 끝에 그녀는 다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이 편이 나아. 눈에 안 보이는 데 두고 밤마다 불안에 떠느니 손 닿는 곳에 두고 지켜보는 게 100번 나아. 그녀는 서류를 반듯하게 추스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고은설이 청마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아이의 모든 움직임이 자신의 시야 안에 들어올 터였습니다. 김정선과의 거리도 그 아이가 무엇을 캐고 다니는지도 전부 자신이 지켜볼 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위험을 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위험을 제 곁에 두는 것이라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한편에는 스스로도 애써 외면하는 물음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존재를 가장 가까이 두는 것이 정말로 그것을 통제하는 길일까? 아니면 화근을 제 품 안에 들여 언젠가 제 손으로 불을 지피는 일일까? 주미라는 그 물음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주미라는 서류를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판이 계획대로 굴러가는지를 지켜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도록 지고 온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그 무게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그녀가 딛고 선 자리는 진실 하나가 드러나는 순간 통째로 무너질 모래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성 위에서 주미라는 오늘도 눈을 감은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밤이 더 깊어졌습니다. 주미라는 홍보의 사실을 나서 집으로 향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불을 끄려던 그 순간 책상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주미라는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발신자를 확인한 순간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것은 그녀가 결코 반가워할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경찰서. 주미란의 얼굴에서 서서히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남아있던 옅은 피로도, 하루를 마무리하려던 나른함도 그 순간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남은 것은 얼음처럼 굳은 무표정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은 계속해서 진동했습니다. 방 안의 정적 속에서 그 작은 진동음이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주미라는 화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찰이 무엇을 알아냈을까? 배치도의 유출 경로를 찾아냈을까? 아니면 그 휴대폰에 지워진 문자가 복원된 것일까? 온갖 가능성이 서늘하게 그녀의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 시간에 경찰이 걸어온 전화라면 결코 가벼운 용건일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그 전화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듣는 것보다 자신을 추스를 시간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얼굴로 마주해야 상대의 패를 읽을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동이 멈출 때까지 화면을 응시하다가 조용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화면에 불이 꺼지고 방 안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주미라는 낮게 숨을 골랐습니다. 오래전 옥상에서, 오래전 그 병원 복도에서 그녀는 늘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짓눌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으리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홀로 선 그녀의 손끝은 그 다짐과는 다르게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두 아기를 받고 앉던 그날부터 옥상에서 진실을 아는 사람을 밀어내던 그 밤까지 그녀가 지워왔다고 믿은 흔적들이 이제 하나둘 되살아나 그녀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지운다고 지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잠시 숨을 죽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주미라는 어둠 속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완벽하게 지웠다고 믿었던 흔적들이 이제 하나둘 되살아나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무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 조용히 전화를 끊는 주미란의 뒷모습 위로 다음을 향한 불안한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오래 묻혀있던 진실 하나가 서서히 숨을 고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선 회차에서 벌어진 일들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회에는 인물들의 관계가 어느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청마 50주년 기념행사의 화장실에서 벌어진 칼부림, 몸을 던져 김정선을 지킨 고은설, 그리고 그 뒤에서 손끝을 떨던 주미란까지 커트로 드러난 소동 아래에 어떤 뿌리가 얽혀 있는지 그동안 깔려온 단서를 하나하나 따라가며 풀어보겠습니다. 앞선 회차의 마지막을 가장 서늘하게 만든 건 출소한 스토커가 하필 김정선이 들어간 화장실 앞까지 정확히 파고들었다는 대목입니다. 경호원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는데도
여자 화장실이라 미처 막지 못한 그 짧은 틈을 스토커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스토커의 관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그날의 동선을 그렇게 훤히 알고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김정선이 몇 시에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느 복도 끝 화장실로 향하는지는 초대장 하나 들고 들어온 외부인이 저 혼자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김정선을 겨냥한 이 스토커는 배우 시절부터 그녀에게 집착해온 인물입니다. 재작년에 구속되었다가 출소해 몰래 찍은 사진과 함께 섬뜩한 문자를 보내 김정선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보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아기가 너무 잘 맞습니다. 행사 당일 가장 경우가 삼엄해야 할 그 순간에 스토커는 정확히 빈틈을 찾아 들어왔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단순한 스토커 소동을 넘어 안에서 문을 열어준 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물음으로 번져갑니다. 돌이켜보면 스토커의 위협이 불거졌을 때 가장 먼저 김정선 곁에 바짝 붙어 경호를 챙긴 사람이 주미란이었습니다. 당분간 자신이 김정선 곁을 지키겠다며 싹을 애초에 잘라야 한다는 말까지 앞세워 스스로 그 자리를 자처했습니다. 겉으로는 충직한 수행이지만 김정선의 동선을 가장 가까이에서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이 절차상 어렵다는 결론까지 나온 상황에서 경호를 강화하겠다던 그 손이 정작 어떤 틈을 남겨두었는지는 두고 볼 대목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이 사건이 겉보기에 우발적 소동에서 전혀 다른 얼굴로 뒤집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 스토커의 진술을 파고들수록 누군가 그에게 김정선의 동선을 미리 흘려주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쪽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 화살표가 청마 담장 안쪽을 향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청마를 지키는 얼굴로만 서 있던 인물 하나가 가장 먼저 흔들리게 됩니다. 칼끝은 청마를 노렸지만 그 칼자루를 쥐어준 손은 어쩌면 청마 안에서 뻗어나왔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다음 이야기의 가장 큰 불씨가 될 참입니다. 주미란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그녀가 위기를 다뤄온 방식을 먼저 봐야 합니다. 앞서 강혜라가 미국 유학 시절 친구의 디자인을 도용해 퇴학 위기에 몰렸을 때 주미란은 포토라인에 세워 사과시키자는 안을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대신 프레임을 통째로 갈아엎겠다며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가해자였던 강혜라를 외국인 배척과 재벌 편견의 피해자로 둔갑시켜 놓았습니다.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대의 야망을 꿰뚫어 청마 패션과의 콜라보를 믿기로 원하는 기사를 얻어낸 수완이었습니다. 강영훈이 그 솜씨를 눈여겨보고 홍보이사 자리를 맡긴 것도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라앉는 배처럼 보이던 일을 기어이 물 위로 끌어올리는 재주를 가졌습니다. 위기라는 것을 도구로도 약으로도 쓸 줄 아는 오래 몸에 밴 셈법이지요. 스토커 소동으로 청마의 이름이 관리부실이라는 비판에 오르내리는 지금 주미란이 이 위기를 가만히 방어만 하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미란이 위기를 다루는 태도의 결을 한 번 더 짚어야 합니다. 강영훈이 강혜라를 두고 갑질 논란이 언론에 새어나가면 큰일이라며 걱정할 때도, 결과를 번복하면 회사의 실수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물러설 수 없다고 할 때도, 매번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알아서 책임지겠다며 앞으로 나선 사람이 주미란입니다. 남들이 몸을 사릴 자리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 판을 떠맡는 것, 그것이 주미란이 권력의 중심으로 한 걸음씩 들어서 온 방식이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주미란이 위기를 떠맡을 때마다 그 위기의 진짜 뿌리가 자신에게 닿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주미란이 이 소동을 미담으로 뒤집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마가 고객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야기 대신 청마를 지키려 제 몸을 던진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한복판에 세울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몸을 던져 김정선을 구한 고은설이지요. 사람들의 눈길을 청마에 허물해서 다른 쪽으로 옮겨 놓을 수만 있다면 위기의 방향은 통째로 틀어집니다. 다만 이 계산에는 겉으로 드러난 홍보 효과 말고도 또 다른 속셈이 함께 얹힐 여지가 큽니다. 그 속셈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앞선 회차에서 김정선은 자신을 구한 고은설을 자꾸만 마음에 담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며 그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느냐며 자꾸 떠올리는 그 마음은 은인에 대한 고마움으로만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김정선이 고은설에게 끌리는 흐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얼마 전 회사 복도에서 휴대폰이 뒤바뀌었을 때 김정선은 그 아가씨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 아빠라고 하트까지 붙여 저장해둔 걸 보고 이상하게 마음이 뭉클했다고 했습니다. 무미건조하게 엄마 아빠라고만 저장해둔 강혜라를 나무랄 만큼 그 낯선 아가씨가 마음에 남았던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정선은 그 아가씨가 고은설인 줄도 고은설이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에 자꾸 마음이 기울 뿐입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은 느낌,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이유를 모르겠는 그 답답함은 김정선 스스로도 당황스러운 감정입니다. 이 이끌림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이 드라마 안에서 오직 한 사람, 주미란 뿐입니다. 김정선이 이 아가씨에게 끌리는 마음은 무언가를 특별히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아이가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이유를 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어미가 제 딸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은 진실을 아는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애틋하면서도 가장 잔인한 대목입니다. 정작 김정선 자신은 그 마음의 정체를 짐작조차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회에는 김정선의 이 마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단 차원에서 고은서를 정식으로 돕겠다거나 곁에 두고 챙기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침 회사도 고은서를 좋게 세우려는 차민이 김정선의 온전과 홍보의 계산이 한 방향으로 맞물리기 쉬운 상황입니다. 김정선의 이끌림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거리는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조금씩 좁혀질 참입니다. 청마의 안방을 들여다보면 이 드라마가 깔아둔 가장 서늘한 아이러니가 보입니다. 김정선은 주미란을 자기라고 부르며 누구보다 신뢰합니다. 강혜라의 혼사를 의논할 때도 위기를 수습할 때도 주미란이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여깁니다. 주미란이 강혜라를 갓난쟁이 때부터 손수 먹이고 씻겨 키웠으니 그 각별한 마음씀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김정선은 그 유별난 애정의 뿌리가 무엇인지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그 뿌리는 오래전 병원에서 뒤바뀐 두 아기에게 닿아 있습니다. 주미란은 제 친딸을 청마의 딸 강혜라로 안치고 김정선이 낳은 진짜 딸은 세상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밀려난 아이가 지금 고은설이라는 이름으로 김정선 앞에 서 있는 것이지요. 김정선이 알 수 없는 이끌림에 흔들리는 그 상대가 바로 자신이 낳은 친딸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서 오직 주미란 한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강혜라조차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주미란이라는 것을, 자신이 가장 미워하는 고은설이 실은 청마의 진짜 핏줄이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앞서 주미란은 강혜라의 혼사를 두고 김정선을 설득할 때 뒤를 봐줄 배경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훗날 강혜라를 잘 포필할 적임자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김정선은 그 유난한 마음씀을 강혜라를 손수 키운 정으로만 받아들였지만 정작 그 애정의 뿌리가 친모의 것이라는 사실은 짐작조차 못합니다. 주미란이 강혜라를 향해 티나게 굴지 말라 나무라는 모습조차 김정선의 눈에는 그저 오래 곁을 지킨 사람의 살뜰함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진실을 아는 눈으로 보면 이 안방의 모든 대화가 한 겹의 위장 위에서 오가고 있는 셈입니다. 2중, 3중의 무지 위에서 주미란은 홀로 모든 진실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주미란이 김정선의 마음을 자기 손안에서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선의 정을 억지로 막으면 오히려 애틋함으로 더 깊어질 것을 알기에 그 정이 흐르는 물길 자체를 자신이 파놓으려 들 수 있습니다. 김정선이 고은설에게 다가서는 길목마다 자신이 서서 두 사람 사이의 모든 통로를 쥐고 흔드는 그림이지요. 가장 두려운 것을 가장 가까이 두고 지켜보는 것, 그것이 주미란이 오래 살아남아온 방식입니다. 고은설이 청마에 들어가려는 이유는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박희정을 죽음으로 몰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진범이 청마 안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정태와 접촉한 차량이 청마법인 차량으로 밝혀지고 하필 그 주의 운행 기록만 지워져 있던 것을 확인한 뒤 고은설은 그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자신이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력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공모전이야말로 굳게 닫힌 청마의 문을 여는 단 하나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서 고은설은 강혜라의 조작에 막혔습니다. 파일을 심사해서 빼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0점을 매기게 탈락시킨 겁니다. 그럼에도 고은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낼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다며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서늘한 다짐만 남겼습니다. 긴 수감 생활 동안 디자인 자격증을 모두 따내고 실력까지 인정받은 사람의 뚝심이 이 대목에서 단단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고은설의 청마 입성이 뜻밖의 경로로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토록 고은설의 진입을 막아온 손이 도리어 제 손으로 그 문의 빗장을 풀어주는 그림이지요. 위기를 미담으로 뒤집으려는 홍보의 계산과 김정선의 마음을 통제하려는 속셈이 한데 맞물리면 고은설을 청마의 의인으로 세우고 아예 식구로 끌어들이는 방향이 가장 자연스러운 다음 수가 됩니다. 밖에 있는 의인은 잊히기 쉽지만 청마의 식구가 된 의인은 오래 기억되고 그 사람이 청마 안에서 자리를 잡는 모습 자체가 청마가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가 되는 셈이니까요. 다만 여기에는 강혜라라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강혜라는 고은설을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고
회사가 그 여자를 치켜세운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정작 주미란이라는 것도,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는 상대가 청마의 진짜 핏줄이라는 것도 모른 채 강해라는 그저 감정만으로 고은설의 입성을 막으려 들 참입니다. 이 갈등을 주미란이 어떻게 눌러두느냐가 다음 이야기의 또 다른 관전 대목이 됩니다. 다만 고은설에게 이 문은 진실로 가는 길이자 동시에 함정이 놓인 길입니다. 저쪽이 파놓은 판 위에 스스로 올라서는 셈이니까요. 그러나 고은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쪽이 자신을 이용하려 든다면 자신도 그 자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드라마의 가장 깊은 줄기는 오래전 병원에서 시작된 아이 바꿔치기입니다. 전 가족이 O형인데 고은설만 희귀한 혈액형이라는 사실 그 하나가 모든 진실의 열쇠였습니다. 박희정이 그 진실을 알아챘지만 진실을 지키려던 그 마음이 도리어 목숨을 앗아가는 함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정선을 만나는 줄 알고 달려간 옥상에서 박희정을 기다린 건 주미란이었고, 그렇게 전모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진실은 주미란 한 사람의 가슴 속에만 봉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봉인했다고 믿은 진실이 두 사람 사이에 저절로 흐르고 있습니다. 김정선이 고은설에게 느끼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토록 완벽하게 갈라놓았다고 믿었건만 어미와 딸은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저절로 서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범을 쫓는 고은설의 집요한 추적까지 겹칩니다. 위증한 이정태의 뒤를 캐고 청마 안에 있는 배우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서는 그 손길은 결국 오래전 병원에서 두 아기를 바꿔 안던 그 손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야기는 이 두 갈래 물길이 조금씩 한 곳으로 모이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선의 이끌림이 궁금증이 되고, 궁금증이 고은설의 뿌리를 캐는 손길로 이어지는 흐름이 한쪽에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진범을 잡으려는 고은설의 추적이 있습니다. 이 두 손길이 닿는 끝에는 똑같이 주미란이 평생 묻어둔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그 비밀이 언제 어떤 계기로 쓰면 위로 떠오르느냐가 앞으로의 이야기를 끌고 갈 가장 큰 동력이 될 참입니다. 오늘은 화장실 앞 칼끝에서 시작된 물음을 따라 그 뒤에 숨은 내부의 손과 주미란의 위기관리 수완, 김정선의 알 수 없는 이끌림, 그리고 고은설의 청마 입성이라는 양날의 길까지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컷으로는 청마를 지키는 얼굴로 서 있는 사람이 실은 그 모든 위기의 뿌리를 쥐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이야기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스토커의 진술을 파고드는 경찰의 손길과 진범을 쫓는 고은설의 발걸음과 알 수 없는 이끌림에 흔들리는 김정선의 마음까지 서로 다른 길에서 출발한 세 갈래가 결국 한 사람의 비밀을 향해 좁혀드는 흐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비밀이 언제 수면 위로 떠오르느냐에 따라 지금 청마의 안방에 흐르는 평온은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다음 회에는 이 얽힌 실타래가 어느 방향으로 풀려갈지 그 매듭을 함께 지켜보시지요. 오늘 해석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스토커 소동 뒤에 어른거리는 내부의 손과 원수를 가장 믿는 사람으로 곁에 둔 김정선의 안방이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을 가장 가까이 두려는 주미란의 셈법이 과연 안전한 선택일지 스스로 화근을 품는 일일지 다음 회에서 그 방향이 조금씩 드러날 참입니다. 고은설이 여는 청마의 문이 진실로 이어질지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